뭐하냐? 응? 자, 오늘 페이지는 48쪽 펴세요. 들어가기 전에 그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8반은 목요일날 정규 수업 시간에, 5, 6, 7반은 금요일날 정규 수업 시간에 요번에 쳤던 서술형 평가 있죠?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지금 오늘까지 대략 제가 1번 반 정도 매겼거든요. 최소 아마 4번 이상은 아마 볼 겁니다. 다시 매기고 다시 매기고 해서 나중에 그 시험지 보면 아시겠지만 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몇 번씩 다시 보고. 왜냐하면 그렇게 봐도 저도 실수가 나올 수 있고. 알겠습니까? 그 주의할 점 한 2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반에 그 얘기도 좀 해놓으십시오. 알겠습니까? 자, 주의할 점 첫 번째. 처음에 제가 점수를 먼저 불러드리고 확인 과정을 하는데 점수를 불러주고 난 다음에 처음에 나와야 되는 사람들은 줄 서가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한 명씩 나옵니다. 알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 점수가 예상 점수와 너무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경우에 나오세요. 알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 있죠. 점수는 내가 예상한 대로 나왔는데 내가 뭘 어떻게 뭐 맞았는지 그냥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요. 그냥 단순 확인 차원에서 나오는 거면 2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실제로는 점수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좀 우선적으로 좀 확인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꼼꼼하게 좀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 50분 수업 시간이 1시간 투자해가지고 다 볼 수 있을지도 사실 의문일 수도 있어요. 면밀하게 보려면. 그렇다고 해서 시간을 균등하게 분배해가지고 한 1인당 한 2분 내외로 해가지고 1번부터 다 본다? 그것도 비효율적이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내가 정말로 점수에 큰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단 나와보세요 하면은 줄 쭉 서잖아. 그러면 번호 지정을 해줄 테니까 그 번호 순서대로 해가지고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좀 추가적으로 한번 볼 사람 그러면은 보도록 하도록 할게요. 됐어요? 그게 첫 번째 주의사항이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절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섭섭해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거냐면 뭐가 됐건 간에 확인하러 나왔어요. 확인하는 과정 중에 실제로는 틀렸는데 내가 맞다고 했는 경우에 그 자리에서 확인이 돼가지고 틀리게 되었다.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반대의 케이스도 있을 수 있잖아. 맞아요? 박영주, 너 뭐 하냐 지금? 빨리 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전 학교도 그랬고요. 작년 여름에 1년 선배들도 좀 그랬는데, 사람이 제가 혼자서 맡아서 하다 보니까, 작년 여름에 선배 같은 경우 한 7번 봤을 거야. 결국에는 이상은 없었어요. 이상은 없었는데, 작년에는 서술력 2번 쳤지. 2번 쳤잖아요. 매번 시험 칠 때마다 쳤잖아요. 근데 2번째 쳤을 때, 시간이 좀 촉박하잖아요. 기말은. 촉박하다 보니까, 오류가 한 3개 정도 나왔어요. 3개 정도 나왔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둘, 이래 됐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자기가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점수 똑같고, 뭐 이래 됐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확인하러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래, 니가 한번 자세히 보자. 이게 아니고, 나왔는 김에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또 그거 가지고 겁먹어가지고, 씨가 나갔다가.
그냥 점수 한번 보러 나가는 거야. 이거 잘못돼가지고 훅 날아가면 어쩌지? 그딴 걱정하지 말고, 알겠어요? 설사 그래 됐다 하더라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알겠습니까? 세 번째 주의사항. 1번 문제는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예상 점수가 70점인데 부르는 점수가 40점 떴다. 아, 1번이 날아갔구나. 그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 3번 문제 있죠? 3번 문제는 몇 점 단위로 떨어져요? 10점 단위로 떨어지는 줄 알죠? 그러니까 너네가 난독증인 거야. 각각 10점, 10점에서 20점씩 2개 파트지. 원인 2개 쓰고 대책 2개 쓰는 거잖아. 문제 자세히 읽어봤어? 부분 점수 어떻게 나와? 반드시 2개를 다 써야만 맞아요. 그러니까 단위는 10점 단위로 날아가는 게 아니고 20점 단위로 날아갑니다. 2번은 10점 단위죠. 그러니까 혹시나 해서 미리 얘기해 놓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겠지. 원인의 둘 중에 하나만 쓰고 대책 둘 중에 하나만 썼어. 몇 점이야? 야, 빵점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미리 이게 내하고 점수가 차이가 좀 나겠구나 싶은 거 지금 미리 얘기한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대치에 부합하는 문제는 2번이죠. 그죠? 2번은 실제로 5점 단위까지 내가 지금 부분 점수 계산하고 있어요. 부분 점수 있다고 했고 10점 단위로 한다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문장 중에 뭔가 애매한 거는 5점 처리를 한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전혀 말도 안 되는 말이었으나 끈트머리에 가서 문장의 끝에 어미에 몇 개가 추가되면서 그 부분은 맞았는 경우가 있지. 맞아? 그걸 5점 살려줬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됐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점수 단위가 이래 되는 거죠. 1번은 35와 0 경우의 수가 맞지? 왜 이렇게 정적이 흘러? 맞잖아. 1번은 30점 아니면은 뭐야? 0예요. 2번은요?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빵점 이래 됩니다. 경우의 수가 많죠? 3번은요? 40, 20, 0 끝입니다. 알겠어요? 됐어요? 왜 갑자기 흑빛이 돼가지고 왜 사색이 됐어? 이 예상보다 점수가 최소한 50점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지. 지금 계산 잘못했으면. 내가 모르긴 몰라도 사색되는 놈들 중에 반 이상은 3번에 한 개씩 쓴 놈일 수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2개에다 걸쳐서 한 개씩 써놓는 거는 점수가 없는데 한쪽에 몰빵 치면 20점 받아요. 됐어요? 그럼 문제 잘 읽어야 되죠. 몇 번씩 내가 치기 전에 몇 번씩 강조했었습니다. 제발 문제 좀 자세히 읽으라고. 됐나요? 섭섭해하지 말라고. 알았어. 어차피 내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확인을 해보니까 그냥 대략 이 구두상으로 해보니까 대부분 그 인식을 뭐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조졌으면 남들도 조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2개 다 썼어도 한 개라도 틀리면 뭐 일단 20점은 벅 하고 날아간 거야. 알았어? 됐어? 오케이? 아시겠습니까? 시험 문제 쉬웠잖아. 야, 이번 시험 문제 가지고 선생님 진짜 뒤통수 제대로 때렸는데 이딴 소리 하면 진짜 그건 너가 인간이 아니지. 솔직히 교과서에서 내가 찍어줄 때 몇 배수로 찍는다 했습니까? 저것도 헛소리하고 있네. 몇 배수로 찍어준다 했어요. 교과서에 찍을 때 내가. 실제로 문제 낸 건 3문제인데 내가 대략 한 6개 영역 정도 내준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 근데 생각을 곱씹어 본 사람들 혹시 있는지 없겠지만 곱씹어 보면 그 교과서에 적혀져 있는 내용 영역을 결국 추려보면 딱 3개밖에 안 됩니다. 자원 중에 토양 말고 내가 찍어준 거 있나? 없죠. 맞아요. 1번 문제가 범위가 되게 넓게 지정이 돼 있었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기권, 생물권, 수권의 최소한 상호작용이 원시 대기 때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걸 갖다가 답을 써보면은 별 말 안 쓰는데 그걸 이해를 하려면은 그 내용하고 원시 지구 탄생 과정을 전부 얘기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3번 문제 같은 경우가 토양 산성화 아니야? 그 토양 자원 그냥 뭐 단면부터 산성화까지 그냥 다 넣은 거 아니에요, 그냥. 그게 좀 양이 많았다는 것 뿐이지. 생각해보면 그거 외에 내가 다른 거 찍어준 거는 거의 없어요. 변동대 하나. 그죠? 변동대 하나 찍어주는 거. 아닌가? 아, 변동대가 2번이잖아. 아, 미안. 변동대도 분량이 많아서 그렇지 결국 그 안에 있는 내용이죠. 아니야? 제목이 화산대 지진대로 구분이 돼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요번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 씨발 문제 역간데 씨발 뭐 악마 새끼 뭐 이지랄해서 욕하려면 해도 되는데 만약에 정식으로 뭔가 문제가 너무 교과서에서 외부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걸어라 씨발 뭐 알아서 법정 가자. 같이 민사재판 걸든지 헌법재판 걸든지. 자, 페이지는 48쪽. 영진고등학교 학생 말고 이전에 있던 고등학교 학생 말고 어떤 외부 사람이 이 유튜브 강좌를 보면 이 학교는 무슨 학교 폭력이 상당히 그 난무하는 학교로 착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학교만큼 학교 폭력의 현 시점에서 청정지역이 있습니까? 아, 너끼리 너무 많이 싸우는 것도 문제가 있더라. 뭐 하루 지나면 한판 싸우고 하루 지나면 뭐 누구 뭐 맞았고 이시하는데 가능한 2학기 때부터는 그 제가 사용하는 용어를 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젠가 하면 실릴 것 같더라 내가. 언론상 아니 유튜브 폐쇄당할까 봐 지금까지 신고가 없는데 누군가 억하심정을 가지고 유튜브 문 닫아야 돼. 신고 빡 넣는 거죠. 동영상 안에 강사가 너무 많은 욕을 씁니다. 그럼 어쩔 수 없다. 이제 다른 거 가기 싫어야지. 자, 48쪽 봅니다. 유형 23 다양한 기상현상 돼 있죠. 있습니까? 얘는요 찍어주는 거 외우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뭐 매번 나오지도 않고요. 근데 좀 계륵 같은 면이 있는데 다행인 것은 나올 때마다 묻는 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네, 더 이상 뭐 왜냐하면 오버해서 낼 수가 없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요소들은 모두 지구학2에 해당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지구학1 교과서에 2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들고 와가지고 그냥 단순한 것만 묻는 거예요. 됐습니까? 체크하겠습니다. 1번 뇌우 일단 별표 하나 치고 발생 원인 딴 말 기억하지 말고 제일 많은 게 국지적 가열입니다. 뭐라고? 국지적 가열이란 뜻이 뭐야?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 전체가 가열된다는 거야? 아니면 특정 부분만 가열이 된다는 거야? 국지적이라는 것은 부분적이라는 겁니다. 대단히 제한적인 부분적인. 됐어요? 됐어?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우리나라에는 토네이도는 발생 안 하죠. 토네이도하고 뇌우가 발생하는 원리, 기본, 기저 원리가 같아요. 부분적으로 예를 들자면 팔공산 인근 북구 근처는 갑자기 햇빛이 콱 쏘여가지고 가열이 됐는데 나머지 중구, 동구, 남구, 서구는 가열이 안 된 거야. 됐나? 그러면 그쪽에만 산사면을 또 산도 있잖아. 팔공산 있잖아. 그럴 일은 잘 없는데 거기에서 강한 상승기류가 거기에만 팍 상대적으로 일어나면서 만약에 그쪽 근처에 수증기가 있었다면 뭐가? 구름이 갑자기 미친 듯이 확 발달하는 거야. 됐냐? 그래서 구름이 발달해서 구름이 순간적으로 너무 높이가 큰데 얘가 순간적으로 확 확장하면 우리나라 위도쯤 되면은 저쪽 한 상공 한 2km쯤만 가도 영하예요. 상공 2km 가면 더운 여름날에도. 그러면 구름 하단하고 구름 상단의 온도차가 어때?
한 40도 차이 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같은 물질인데 순간적으로 온도 차를 되게 크게 주잖아? 그럼 얘네 물리원을 하잖아요. 그게 자세히는 안 나오는데 감각적으로는 약간 왠지 그럴 것 같아 라는 건데 온도 차를 물질에다 갑자기 확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하가 발생합니다. 전하차가 발생해요.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로 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분자 운동은 활발하죠. 낮으면 둔해지잖아. 그럼 이런 거야. 같은 물질인데 한쪽은 활발하고 한쪽은 안 활발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하가 한쪽에 쏠려요. 움직이는 놈이 그 한쪽으로 안 움직이는 쪽으로 적체돼 버린다고. 그러면 상하가 한쪽이 플러스면 한쪽은 뭐? 마이너스 극이 상대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요. 됐나? 그러면 전압차가 너무 세지면서 내부에서 뭐? 구름이 이게 꼭 번개라는 게 낙뢰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구름 내부에서 이런 거 본 적 있지? 부쩍부쩍부쩍 거리는 거. 내부 안에서 방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높이가 높게 발생하면 이게 대류가 심하다는 얘기를 들거든. 그래서 수많은 물 알갱이들이 2km 좀 넘어가면은 영하로 떨어진다며. 그래서 이게 뭐로 변한다? 얼음 알갱이로 변하면서 도는 거야. 됐냐? 돌면서 주변에 수증기하고 합체. 됐어? 그래서 뇌우가 벌어지면 강력한 집중 호우도 있을 수 있지만 심하면 우박이 때립니다. 됐어요? 그래서 국지적 가열, 강한 상승 기류. 됐습니까? 뇌우나 우박은요, 우리나라 계절상으로 봤을 때 언제? 그냥 여름 가면 안 돼. 여름이 되면, 한여름 되면, 전체가 어떤 놈? 다 뜨겁잖아. 이거는 상대적으로 뭐가? 주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뭐? 졸라 뜨거운 게 순간적으로 확 생겨야 되는 거야. 그러기 가장 좋은 시기는 초여름이야. 오케이? 다른 부분은 대부분 그냥 한 봄 정도의 온도인데, 어느 한 곳에만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막 집중 때려가지고 순간적으로 뭐 상승 기류가 미친 듯이 일어난다. 근데 그게 규모가 그 대륙의 위험 뭐 있단 소리 많이 하잖아. 맞아? 미국 같은 아메리카 대륙에는 평지가 많아요. 근데 평지인데 진짜 어마어마한 평지인데 한쪽에 막 가열을 빵 주잖아. 그러면 물이 없어도 뭐 공기 자체가 미친 듯이 상승을 합니다. 이게 뭐? 이게 토네이도예요. 공기덩어리가. 오케이? 그쪽으로만 순간적으로 확 쏠려. 우리나라 정도 대륙급에서는 좀 하기 힘들어요, 이게. 격차가 아주 심하고 규모가 좀 큰데, 발생한 거는 순간적으로 확 생겼다가 주변 완파다 하고, 풍지박산 내고, 사라집니다. 오케이? 그게 네이버예요. 그거는 토네이도. 우리나라는 구름이죠, 구름.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발달하는 저군형 구름이 발생하는 것을 뇌우라고 합니다. 뭐하고 뭐가 동반됐다. 뇌, 번개, 뇌. 됐어요? 우, 비. 됐어요? 우박, 뭐, 강수. 됐어요? 그래서 과정이 저군, 성수, 소멸 단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과정은 그냥 상식선에서만 한번 읽어 나가 놓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저게 무슨 단계냐 뭐 이딴 소리는 잘 안 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집중호흡 그냥 한번 읽어봐. 됐나요? 그다음 폭설 잘 들어. 이거 옆에다 써.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다우지에 속합니까? 소우지에 속합니까?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보면 소우지에 속합니다. 평균 강수량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됐어요? 그나마 그 중에서도 1년 내리는 것 중에 최대 강수량일 때와 최고 강수량일 때랑 최저 강수량일 때 격차가 심한 편이가 적은 편이가 우리나라는요 1년치 올 것 중에 70~80%가 여름에 옵니다. 그죠? 영국 같은 나라는 어때? 겨울이든 여름이든 좀 평이하게 오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겨울철에 어떻고 별로 없다가 여름철에 막 집중되는 스타일이에요. 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도 겨울철이 어떻다? 소우 계절입니다. 됐니? 그런데 폭설 그러면 말이 돼 안 돼? 평균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부분적으로는 눈이 상상 이상으로 내려 뿜는 곳이 있는데
1차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곳이 한 군데 있어요. 어디지? 써라. 강원도 가면 안 돼, 이제는. 초딩, 중딩 때까지는 강원도, 그러면 돼요. 알겠어? 정확하게 하자면. 야, 그만한 양의 수증기가 어디서 공급됐는데? 같은 강원도라도, 동해안 쪽하고, 동해안, 이게 태백산맥이 있지. 여기 태백산맥 있잖아. 맞아. 요쪽 지방이야. 눈이 오는 거는. 그러니까 같은 산사면이라도 눈이 왕창 내린 지역이 있고 안 내린 지역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봉우리를 한자로 뭐라고 합니까? 너무 많은 걸 원하나? 봉우리를 한자로 봉우리 영이라고 합니다. 영. 또는 영. 됐어요? 그래서 잘 들어요. 봉우리를 기준으로 동쪽에 있다. 영동지방. 됐어요? 여기 또 소백산맥 있지? 그래서 여기가 영남지방이에요. 여기. 됐어? 그러면 여기가 뭐고? 경기도 쪽으로 가는 길목. 이게 영서지방입니다. 근데 영서지방은 팬 현상이라고 들어봤나? 높새바람. 중학교 때. 처음 듣나? 됐어. 안 들어도 돼. 알았어. 그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그 대단히 큰 약점 중에 하나야. 우리 학교의 사회 과목 교과 중에 안 배우는 게 뭐야? 너 1학년 때 사회할 때도 안 배운 영역 있지? 그렇죠. 지리 영역, 지리쌤이 아니시잖아요. 맞아요. 그 지리하고 병행이 되면은 좀 어느 정도 좀 얘기할 수 있는데 영서지방은 대부분 건조합니다. 뭐라고? 건조합니다. 같은 강원도인데도. 알겠어? 그래서 뭐 대관령 뭐 있다는 소리 하잖아. 폭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영동지방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한 군데가 폭설이 일어나는 데가 어디냐 하면 이거는 이제 요쪽 지방은 눈 많이 오는 거 알잖아. 이건 상식. 됐어? 한 군데 더 있어. 어디냐 하면 서해안. 뭐라고요? 서해안입니다. 여기는 써라. 기단의 변질. 뭐라고요? 기단의 변질에 의해서 폭설이 일어나는 겁니다. 원리가 조금 다릅니다. 됐나요? 앞서서 촬영해서 올려놨던 유튜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단 파트. 알겠어요? 기단의 변질 파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야. 겨울철이 되면 우리나라 전체적인 면적으로 눈 오는 동네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눈이 왔다 그러면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는데 왔다 그러면 폭설이야. 그러니까 비구름도 옆으로 누운 놈하고 세로로 선 놈하고 언 놈이 집중하노? 세로로 선 놈. 저군형이 소나기 졸라 세게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저군형 구름이 규모마저도 크면 대부분 홍수 납니다. 순간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통 소나기가 지속시간 15분쯤 되는데 1시간 정도 내리꽂아버리면 일정 지역에 내리꽂아버리면 순식간에 하수도 역류하고 이래가지고 전부 물 넘쳐요. 한 방에 끝나, 그런 게. 그런데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치군형으로 넓게 퍼져가지고 약간 오랜 시간 동안 잔잔히 내리면 그게 한방눈이거나 쌀방눈이거든. 그건 대구 지방에서도 많이 보는 거야. 근데 몇 년, 한 10년 됐나, 이제? 한 7, 8년 전 됐나? 2009년? 8년? 대구 시내가 한번 막힌 적이 있어요. 눈이 한 1시간 내렸는데 완전히 그냥 갖다 엎은 거야. 그 대구에 간만에 한번 눈 때문에 차들이 오르막길에서 전부 막 슬라이딩하고 이지랄거든. 그래 사고 막 그러니까 이거지. 브레이크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온몸을 힘주는데 뭐 내 차는 뭐 하고 있다. 지지지지. 그러니까 처음에 오르막길은 경사가 이 정도였는데 내리막길이 약간 요거보다 좀 센 거예요. 인기층 넘어간 거야. 사태로 보면 안식강 넘어간 거지. 빙식이 아주 막 천천히 걸음걸음으로 막 전부 밀리가 올라갔어.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어떻게? 슝슝 하고 막 슬라이드 했는 거예요. 어디냐면 시내 반월당이었습니다. 저쪽 어디지? 지금 동아쇼핑 아니죠? 이 쇼핑이가 그 현대백화점 있고 그쪽 라인에서 저쪽 서부 쪽으로 넘어가는 라인에 보면 약간 오르막길입니다 이게. 그런데 저쪽 성서 쪽에서 이쪽으로 올 때는 경사가 어떤데? 좀 완만해요. 길게 높게 올라가거든. 근데 그 위에서는
그게 무슨 호텔이라? 뭐 호텔이 있어요. 엠버서더 호텔인가 뭐 호텔 같지도 않은 호텔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동아 쇼핑까지는 뭐 이게 급경산 거예요. 난리 났죠 그때. 그러니까 전부 다 올라갈 때는 아씨 빨리 그 아침 출근 시간대여서 또 막 겨우겨우 아씨 막 위험하네 이러고 올라갔는데 전부 어떻게 됐다 이제. 그게 특정 차만 미끄러졌는데 그 거의 대부분 그 과적이에요. 쭉 밀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차가 쾅쾅 박은 것도 아니고 뭐 도미노처럼 툭툭툭툭 이래가 기차 돼가지고 쭉 하고 밀리는 거야. 난리 났죠 그때. 예. 그러니까 집에 한동안 저녁까지도 그게 안 풀려가지고 사람들 발 둥둥 굴렀죠. 그날 지하철 터졌죠. 예. 사고 또 날 뻔했어요 내가 봤을 때. 불타는 지하철 이후에 예. 사람의 압력으로 지하철 전철 자체가 터져 나갈 뻔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정도쯤 돼야 우리가 뭐라고 한다? 폭설인데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영동지방 폭설 됐어요. 그 다음에 서해안지방 폭설이 있는데 두 개가 내리는 방식은 좀 원리는 어떻다? 다르다. 오케이 다르다라고만 알아놓으면 돼. 알았어? 그래서 서해안 쪽에 내리는 폭설은 뭐? 기단의 변질. 그게 무슨 기단인데 그러면 유튜브 보면 됩니다. 시베리아 기단입니다. 뭐라고? 됐죠? 그 다음에 강풍. 그냥 한번 읽어봐. 알았어? 대부분 강풍은 언제 동반된다? 태풍 올 때. 특히 태풍에서도 어느 반원? 위험 반원이 스치고 지나갈 때. 그게 확실히 좀 안전 반원 쪽 있죠. 그게 안전하진 않은데 안전 반원 쪽은 바람에 의한 피해보다는 상대적으로 강수량에 의한 피해가 많습니다. 비를 많이 상대적으로 뿜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일. 해일은 쓰나미도 있고 폭풍성 해일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해일은 어쨌든 뭐냐면 해안가의 파도가 어떻게 된다? 일정 높이 이상 높게 솟구쳐 올라가지고 해안가를 때리는 거죠. 그럼 누가 이렇게 파도를 올렸는데? 라고 할 때 지진 때문이야? 뭐고? 쓰나미. 됐어요? 태풍 때문이야? 폭풍성 해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태풍이 우리나라로 진입해 올라올 때는 뭐도 걱정해야 된다. 강풍도 주의해야 되고 집중호우도 걱정해야 되고 뭐라고? 폭풍성 해일도 걱정해야 돼요. 파도에 의해서 해안가니까. 됐습니까?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황사는 나중에 3단원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지금 우리나라는 항상 누구한테 좀 조심해야 됩니까? 중국이 큰맘 먹고 우리나라하고 한판 하고 싶어. 오케이?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다이다이 한 붙자 이렇게 하면 차라리 그게 우리도 속편하죠. 그게 씨발 땡놈 새끼들 이번에 짱게 한번 갈아 마셔보자. 뭐 싸우다 한번 죽자. 뭐 이래 될 수도 있는 건데 중국이 정말 위험한 거는 뭐 때문입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 동네가 무슨 바람이 부는 동네? 중위도 지방에 항상 뭐가 부는 동네? 편서풍이죠. 그러니까 바람이 1년 내내 이리 불잖아. 맞아? 그래서 중국이 대형 공장이 여기 많이 몰려있어요. 상하이, 뭐 이쪽 있죠. 바닷가 근처. 왜냐하면 가능하면 공장은 어디 있는 게 좋아? 바닷가 근처에 있는 게 물류로 바로 연결할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국내에서 뭐 도로 타고 또 이동하는 것보다는 한국까지 찾아가는 것보다는 바로 근처, 우리나라도 그런 공장 많죠. 그러다 보니까 공장 매연들이 어디로? 우리나라로 영향 많이 옵니다. 솔직히 최근에 들어서 미세먼지나 황사의 영향은 중국 때문인 것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꽤 큽니다. 알겠어요? 그 중국이 큰맘 먹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쪽 근처에 원전 몇 개 있거든요. 예, 원전 난리뿌면은 조집니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뭘 처리해야 돼?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라고 막 하면서 가능한 한 저쪽 중국 동쪽에 있는 거 있죠. 있는 거 빨리 다 끄라고 압력을 넣어야 되는데 쉽게 안 되지. 그죠? 외교가 참 힘들어요. 사드 필요해 안 필요해? 졸라 위험한 말이죠. 그죠? 필요해 안 필요해? 개인적인 생각이 다 있을 겁니다. 맞아요? 다만 그것을 개인적인 생각에서
남들한테 자기가 의견을 설파하려면 최소한 뭐를 가지고 얘기해라. 객관적인 좀 근거를 좀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객관적인 근거가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단 말이야. 맞아.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얘기할 때 보면 이런 문화를 좀 이제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특히 경상도 쪽이 약간 경상도 사투리가 좀 들어가면은 이게 좀 위험해지죠. 새끼들이 뭐 어른 것들이 뭐 한다고 임마 새끼야 싸드가 임마 김정은이가 쏘면 끝이야 이렇게 하면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또 이런 것도 안 되죠. 김정은의 상대는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확실해? 야 솔직히 지금 현재 전선을 이루고 있는 건 누구인데? 우리나라잖아.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의 교육을 자꾸 받으면 안 돼. 정답이야?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지. 옳다, 그르다라고만 배우면 안 돼. 옳은 것이 있고, 옳지 않은 것이 있잖아요. 옳지 않은 게 전부 잘못된 거가? 그건 아니에요. 오케이? 됐어요? 즉, 경우의 수가 1입니까? 라고 했을 때, 경우의 수가 1인 것도 있고 1이 아닌 것도 있잖아요. 1이 아닌 게 0이야? 아,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옳다와 옳지 않다라고 배우는 거는 맞아요. 그 수능이 그런 교육을 지향한다고 해서 보기에 보면 항상 뭐라고 돼 있어? 위 내용에 대해서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있는 대로 모두 고르면 이래 나오잖아. 맞아? 그래서 그런 것이 답이 아닌 것도 있지만 옳지 않다라는 것은 모르는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좀 그런 나중에 대학 가면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책 좀 읽어. 알았어? 진짜야. 되게 중요해. 우리가 살면서. 모든 OX로만 결정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런 걸 좀 알고 좀 해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49쪽에 대기대순환. 규모가요. 그러니까 대기의 규모입니다. 뭐라고요? 대기의 규모가 일단 그거 하나만 좀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축이 뭐야? 공간적인 규모고요. 세로가 시간적인 규모인데 대부분의 기상현상은 공간이 크면 시간도 어떻다? 큰 관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난류 토네이도를 뭐라고 하느냐면 두 개 엮어라. 난류 토네이도를 미규모라고 얘기합니다. 잘 들어라. 토네이도의 피해 정도는 뭔데? 커요. 피해는 대규모입니다. 알겠어요? 아작을 냅니다. 그러나 걔의 존재 시간 뭐라고? 그러니까 토네이도는 엄청 강력한 게 발생하고 좀 규모도 순간적으로 생기는데 공간적인 규모가 사실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큰 건 아닌데 인간에 비하면 크죠. 근데 얘가 발생 훅 하고 나서 오래 버텨봐야 한 20분 안 버팁니다. 그냥 수분 진행하다가 없어져요. 그래서 토네이도에 대한 연구가 어떻다? 아직도 좀 미진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태풍, 고기압, 저기압 이상 뭐라고? 태풍보다 더 큰 놈들 있지. 그럼 태풍, 고기압, 저기압 그 중에서 제일 큰 놈 누구? 대기대순환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얘네들은 동그라미 쳐놔놓고 뭐라고 쓰느냐? 그러니까 태풍보다 큰 놈들 알겠어요? 얘네들은 뭐에 영향을 받느냐면 모든 현상이 지구 자전의 영향을 받습니다. 뭐라고요? 모든 현상이 지구 자전의 영향을 받습니다. 세 글자로 줄이면 그게 바로 전향력 되겠습니다. 기압할 때. 그래서 전향력이라는 단어는 지구가 원해서 안 씁니다. 됐어요? 안 쓰는데 지구 자전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그 적용 방식은 그건 기억해야 돼. 북반구에서는 어디에서는? 북반구에서는 항상 최초 진행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작용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최초 진행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작용을 하고 대부분 45도 정도 꺾어주면 됩니다. 얼마 정도? 45도 정도 꺾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렇게 해야만 대기대순환, 고기압, 저기압, 그 다음에 우리 뒤에 이제 마지막에 해류 나옵니다. 뭐 나온다고요? 해류에 대한 얘기까지 할 때까지 그게 적용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질문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단 그 뒤에 거 대기대순환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43쪽에서 47쪽까지 문제 풀어오십시오. 알겠습니까? 43에서 47쪽까지 문제 풀어오시고. 됐죠?